오늘 제가 마약 안에 카르텔. 여러분 카르텔 아시죠? 뭔가가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단지가, 쉽게 얘기합시다. 한국말로 하나의 이거를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먹이사슬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뻗쳐나가는 가지가 쳐지고 뭐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치와 연예계와 이 커넥션, 재벌 기업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약간 몇 분 풀어나갈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욕의 마약 잡아들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봤던 나르코스 너무너무 제가 재밌게 봤어요. 와, 이게 굉장히 깁니다.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긴 걸 잘 안 봐요.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든가, 보다가 아우 그래, 앞에는 재미있는데, 앞대가리는 재미있는데 뒤에서부터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죠.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나르코스는 제가 끝까지 하나하나 빼지 않고 그 싸우는 장면, 수리남이나 이런 거 좀 흉내를 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참 잘 담았다. 그 스토리 중에 또 특히나 7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어오는 이 마약의 카르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물들이 있어요. 액션은 아니고요. 미스터리적인 거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꽁꽁 묶어줘가지고 정치와 이 연예계 또는 기업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쭉 조폭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 잘 만들었나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던 게, 제가 잘 보질 않는데 밤새도록 잘 안 봅니다. 2시 3시까지도 제가 재밌다 이렇게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스가 시작이 돼서요, 마약이라는 내용의 이런 영화의 넷플릭스의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아마 기점이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동남아로 뻗쳐서, 지금 동남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일본이 옛날에는 잘 나갔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상을 지금 에이미 상도 받고 이러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다 받은 거예요. 일본이 그 문화하고 영화 이런 거 석권을 했죠. 석권을. 그러다가 이렇게 나라가 핍박이 되면서, 핍박이 국민이 핍박을 받은 건 아니고 부동산도 망하고 기업도 엉망이 되면서, 문화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기업의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러면서 이런 영화에 신경을 안 쓰고 이러면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 뒤에는 자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 찍으려면 배우도 돈을 줘야 되고 스태프들은 얼마 못 받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스태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밥 먹고 뭐하고 경비 쓰고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거기에 카르텔은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좌파 연예인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그게 바로 이 연예계와 이 문화계에 그렇게 문재인을 비롯한, 그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 외에도 좌파의 이 시스템에 이 중국과 함께 문화적인 것으로 지네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영화판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으로 훈련이 되고 경험이 많이 된 배우와 감독과 여러 가지 스텝들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 작품이, 기생충을 비롯해, 기생충에는 CJ의 이미경이라는 사람이 미국판의 이 영화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커넥션으로 또 카르텔로 이루어지는 배우도, 이병헌부터 다니엘 해니 이렇게 여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최근에는 공작인가 공주를 또 찍고 이게 이어지는 그런 카르텔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약 영화 나르코스, 여기에 이어졌던 그 멕시코의 마야강, 그리고 콜롬비아 마야강, 이렇게 유명한 마야강의 스토리를 만들었죠. 거기에 콜롬비아의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르, 유명한 악질 중에 상악질,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고 국회의원까지 됐다가 중간에 되기도 했지만, 그죠? 이렇게 여기에 나온 나르코스에 나온 형사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 매력 있어요. 하비에르 베냐.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전부 스페니쉬 말을 하는, 스페니쉬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이 대사들이 전부 스페니쉬였어요. 좋았어야죠. 그래서 배우는 베드로 파스칼, 이름도 벌써 스페니쉬 이름이죠. 미국 애입니다. 미국 배우인데 히스패닉 DEA 요원으로 나왔던 히스패닉 DEA로 나왔던 사람은 텍사스 출신의 히스패닉 배우이고요. 이렇게 스페인어에 능통한 그런 배우들을 출연을 시켰고요. 스티븐 머피, 제가 볼 적에는 하정우와 거기에 나오는 박혜수? 박혜수라는 배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슬기로운 깜빵인가 뭔가 저빵인가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머피 보신 분 많이 계신가? 나르코스. 왜냐하면 지금 수리남을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돈 벌어먹으려고 광고를 하는 거죠. 배우도 꽤 비싼 애들 갖다가 썼더만요. 그렇지만 지금 오랫동안에 이 마약 쪽의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많이 벌써 만들어서 인기를 얻었었고요. 특히나 이 마르코스의 작품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마약 스토리의 영화를 사실적인 스토리의 현장을 찍어서 보내주는 걸 빼고도 지금은 영화로 해서 만드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 스티븐 머피 역을 했던 보이드 홀브룩, 마이애미의 히피들로서 대마초를 잡는 어떤 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던 DEA 요원으로 함정 수사 중에 이렇게 또 콜롬비아로 가가지고 이제 합류를 해서 함께 일하는 이 하비에르 베냐, 두 사람이 형사로서의 역할을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역할이 굉장히 잔잔하고 응원하면서도 거기서도 이 많은 미국인들을 함부로 죽이지를 않아요.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서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서는 그거는 굉장히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외로 나간 미국인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전쟁이나 다름없고 한 명이 죽으면은 미국에서 때로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르코스에서도 한 명의 히스패닉 형사가 죽음으로써 전부 사살되는 전부 히스패닉의 깡패들이 사살되고 깡패들 마약 왕 밑에서 일했던 애들이 다 사살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건드리기가 힘든 그런 내용도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블로 에스코바로, 콜롬비아의 마약안으로 나왔던 바로 이 인간이 가르텔, 마약의 콜롬비아 가르텔에서 멕시코 마약왕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구스타보 가리비아,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 쪽의 마약왕이기도 하죠. 에스코바로, 콜롬비아의 마약왕, 이 에스코바르는 거기서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죽이기를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기관총으로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쏴 죽이고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그리고 경찰이든 뭐든 시큐리티든 뭐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거를 보이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국민, 특히나 서민, 이런 거에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나약한 서민들에게 약간의 똥 같은 돈을 떡 던져주면서 박수를 받고, 쌀 봉지 같은 거, 우리나라로 말해 쌀 봉지 하나 떡 던져주면서 와 에스코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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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대해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겠다, 이런 꿈을 안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대한민국 인간을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올라온 인간에 보면은 딱 에스코바로랑 비슷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쌀봉지 하나 넉 하고 넘겨주면 박수치는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50%, 40%가 있다라는 거. 너무나 슬픈 일인 거예요. 안경 무너진다. 이게 지금 가짜 안경이기 때문에 안경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스코바를 보면 가족을 또 사랑해요. 가족을 하면 부인만 보면 I love my wife, I love you. 그리고 밖에 딱 나가면 늘씬한 여자애, 아나운서 출신 여자 맨날 허구한 날 하고 다니고, 응?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my life, my life, my life, my wife, my life. 가족. My mom, God, my mom, God. 이러고 부러지죠. 가족을 밖에 나가서는 야, 다 죽이고. 밖에 나가서 아나운서 키 큰 여자, 머리 좋은 애, 침대에서 맨날 일을 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의 이중 인격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 앞에 가서는 야, 그 돈 있지? 이리 가져와. 그래놓고 1,000원씩 논하죠. 1,000원이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는 1,000원만 줘도 그거 가지고 애들은 사탕을 사 먹고 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3,000원. 그래요. 쌀 한 봉지 사 먹어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진짜인 줄 알고 소문에 소문. 고스피. 뒤에서 야, 나타나기만 하면 3,000원 주고 1,000원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쌀을 주고 사탕을 줘요. 이런 얘기를 슬슬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가다가 결국은 잘리긴 했지만, 이런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놈은 결국 죽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아우 시원해. 내가 그냥 죽을 때 정말 하염없이 박수를 쳤어.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었고, 가족들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뭐 돈 많이 뒤로. 이 인간이 그 드라마를 보면 그냥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 땅에 돈을 얼마나 묻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수천만 원 말고 수천억. 예? 허다못해 한번 감옥을 가는데 지네 나라에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뻔히 돈을 주고는 사쿠라 딱 하고 정부에다가 돈 주고 뭐 다 한 다음에 그 나라에 지 나라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여자들하고 또 불러들이고 술 뭐 먹고 여자를 밤 되면 하고 뭐 춤추고 지랄을 하고 놀고 그 안에서 할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는 뒷구녕으로 들어가서는 뺨 따고 때리고 발길을 걷어차고 아랫도리 차고 권총으로 그 자리에서 뻥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뭐가지 잘라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 보면 에스코바루가 하는지 보면요, 깜짝이야, 피가 빡 나가고 권총으로 막 빵빵빵 자기 부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난 거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오른팔 왼팔 다 죽이고 다시 새로운 오른팔 왼팔을 만들어 가지고 걔한테 야 가가지고 50명 다 쏴 죽여. 이런 인간이 안에 들어와서는 my wife, my mom, God, my son, my daughter. 딸과 아들. 야, 정말 아들놈이 완전 돌대가리에다 돼지같이 막 그냥 처먹기만 하는데 좋다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뽀뽀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 이중인격을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 인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카르텔에 엮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슬프다. 대한민국 어떻게 앞으로 정말 저 인간 정말 살아남으면 큰일 나. 침이 팍팍 튀겠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결과적인 것은 80년대 3년에 4년이군요. 뉴욕의 이모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줄리아니가 뉴욕시 시장이었어요. 줄리아니 그러면은 마피아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마이애미로 옮겼거나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감옥에다가 다 쳐놓은 사람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뉴욕 시장을 한 번 더 했고요. 대통령 후보를 하라 마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는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밀고 변호사를 그 옆에서 하고, 땀 흘릴 적에 여기 지금 검은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잘못 있고 머리를 심든가. 늙으면서 왜 이렇게 추접해지는지 그렇게 하다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마피아 두목을 잡고 마약왕 수사를 했던 미 검찰 황금기를 이끈 검사들의 우상이 그러나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뉴욕시장에 있던 줄리아니도 검사였고요. 굉장히 많은 마약쟁이부터 그리고 조폭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잡아쳐놓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플로리다로 되게 많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부하들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플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뉴욕처럼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활개를 피고 그랬었죠. 스페니시도 거의 20%가 부를 형성한 플로리다의 재벌들이 산다면 80%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불법 체류를 했던 그런 곳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었고요. 현실로 또 가서 보면서 박수를 치며 다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리아니를 빼고는 마피아 두목을 잡고 마약왕 수사까지 하는 데에 일조를 했던 바로 검사들의 우상인 뉴욕 동부 연방지검장 앤드루 멀론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런 영웅들은 오래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짧게 가진 않고요. 91살까지 사셨어요. 와이프가 간 다음에 굉장히 시름시름 이렇게 앓다가 강골 검사로 유명했던 앤드루 멀로니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읽고 저도 또 늙어가는 입장으로서 또 한 번 또 누가 돌아가셨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깨끗하게 잘 살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앤드루 멀론이 뉴욕이 강력 범죄 온상으로 악명을 펼치던 말씀드렸죠. 1980년, 1990년 줄리아니도 똑같이 같이 했습니다. 거물급 범죄자들을 잇따라 기소하며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앤드루 멀론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우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 뉴욕이 대단한 조폭의 시였어요. 이 앤드루 멀로니는 검찰이 추도 설명을 할 정도로 돌아가셨다고요. 굉장히 우상이고요. 뉴욕 브루클린. 그래도 뉴욕 하면 어딥니까? 플러싱, 맨하탄, 브루클린, 이 정도, 롱아일랜드. 이 정도는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잘 어렸을 때 시기를 보냈고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었다. 이게 대단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돈이나 처먹고 다니면서 백으로 뭘 하고 뒷근육으로 뭘 하고 땡땡땡처럼 기업에다가 쌍, 비읍, 이응 하고 내가 해서 일 좀 밀어줄 테니까 그 분양하는 그거 있잖아. 걔네들한테는 평당 3천에 받아. 3천. 그럼 니네들 1조 떨어지잖아. 10명이서 1,000억씩 남겨먹고.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추종을 하는 이 개딸들. 내가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이거 좌파들이 들어오면 또 나 죽이려고 또 그럴 텐데. 그만하자.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진학까지 했고요. 사관학교 시절에는 아마추어 복싱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내대회 및 학교 대항전을 잇따라 재패를 했고요. 육군 특수부대까지 아미 레인저에서 군 생활을 했다. 군대까지 생활 쫙 마무리. 육군사관학교 브루클린에서 토박이로 활동한 복싱 선수까지. 그런 다음에 로스쿨을 거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1986년 동부 연방지검에 부임해 6년간 이거 줄리아니가 그때는 시장일 때 그때 이 사람이 강골이 들어왔구나. 강골 검사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뉴욕을 어찌 말하면 가장 정직하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뉴욕은 벌레가 끼고 그리고 마약,
마약은 뭐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조폭들, 아우 마피아. 대단했던 80년대, 70년대의 뉴욕이 저렇게 싹 쓰리를 해버리는 이런 정말 돈도 백도 다 싫고 오직 뉴욕, 브루클린 출신 뉴욕을 사랑하는 나는 뉴욕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약과 이 조폭과 권총 이것들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영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는 참 행복했을 때죠. 그랬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돌아다닐 수 있었고 10시에도 그 전에 이모부가 장사를 할 적에는 5시 30분이면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말 슬픈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고요. 이모부가. 그래서 이런 대단한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데는 대통령도 대단한 영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고요. 지금이 뉴욕이 저렇게 깨끗하게 되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 세계 아까 영화 봤던 나르코스 전 세계 코카인의 70%를 장악했던 콜롬비아 전설적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몰락하는데 바로 앤드루 멀러니가 지휘한 수사의 단초를 잡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에스코바르가 마지막에 죽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콜롬비아는 아마도 지금도 깨져 있지만은 개 엉망진창이 된 나라로 더 완전히 마약 소굴의 나라가 됐겠죠. 여기저기 사방에 이건 뭐냐면 마약 먹고 나는 마약 안 먹어. 이 사람 아또게 놀리지 말고. 그런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봤잖아. 최근에 탤런트 우울증만 먹었대자. 우울증 약만 먹어도 침을 흘리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코카인 발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은 1989년 11월 1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비앙크 바로 에스코바르 나르코사에 나옵니다. 이놈이 악질놈이에요. 어떤 멕시코 애를 하나 불러다가 네 여자친구와 어린애가 아기를 낳았어요. 개판이에요. 콜롬비아하고 멕시코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린애가 14살이 임신하고 15살이 임신하고 16살이 임신하고 이런 짓만 하고 다니니까 애기를 베고 맨날 애기나 베고 남자 새끼들은 맨날 어디 나가가지고 병 들고 앉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어린애 중에 나약한 애 뭘 합니까? 철도 없는 애를 하나 데려다가 내가 네 부인하고 애기 잘 클 수 있도록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땅땡땅 해서 이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오기만 하면은 너는 다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틱틱틱틱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애한테 돈을, 그 어린애는 정말 내 부인과 애기, 어리거든요. 잘 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딱 트렁크 같은 가방, 요만한 거에다, 이 노트북만 해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뻥 터진 사건이 바로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시발점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스코바르가 그 어린 애한테 폭탄 가방을 줌으로써 에스코바르가 저지른 일이죠. 아비앙카 항공기 폭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배우가 바로 에스코바르. 영화에 나옵니다. 이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검사가 조사를 해! 그래서 건드린 잘 못 건드려요, 사실. 콜롬비아 나라에 미국 법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죽으면서 거기서 바로 미국인도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미국의 그때 당시 아마 레이건인가? 레이건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마약 이놈들이 레이건에서 넘어가가지고 부시인데 아버지 부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부시가 ladies and gentlemen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야? 클린턴이잖아. 거기까지도 그냥 마약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나라와 콜롬비아, 미국에서 그냥 하고 바람만 쳐도 걔네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목적이 생긴 아비앙카 항공기가 폭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죽은 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에스코바르는 이게 시발점이 돼서 도망다니고 뭐하고 판 5분 전 가족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사람만 죽이고 계속 악질적인 짓을 하다가 어떤 조그만 돈이 다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꺼내고 또 꺼냈는데 돈 아까 얘기했죠? 몇 천억이 땅에다 묻어놨는데 다 썩었어. 그 영화에 나옵니다. 다 썩었다고 돈이 시꺼멓게 됐어. 돈이 다 썩어가지고 나온 그 돈을 쓸 수가 없죠. 달러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돈이 썩어가지고 까매졌어. 에? 쓸 수가 없어. 곰팡이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고 또 천장에다 묻어놓은 거 그것도 무슨 뭐 조금 타가지고 이런 거는 버리고 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서 돈이 별거가 아닌데 그렇게 콜롬비아를 망쳐놓고 모든 국민들이 마약으로 빠져하게 만들고 미국에 또 여기저기 사방에 다 텍사스 쪽으로 해가지고 마이애미 쪽으로 해서 마약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필라델피아까지 해서 이게 마약의 소굴을 만든 놈이 이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수 뭐지? 아까? 그 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멕시코, 멕시코 놈이었죠. 구수. 페페스, 로스 페페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칼리 카르텔. 이놈들이 전부 이 멕시코와 그리고 연계해서 콜롬비아, 가리비아, 구스타보 가리비아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영화도 따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카르텔을 완전히 감옥에 다 몰살시켜가지고 잡아쳐놓고요. 미국 쪽에다가 잡아쳐놔야지 못 빼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국 가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구스타보 가비리아는 미국으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종신형 이렇게 받은 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죽었는지 감옥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안 죽었으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죽이진 않은 거죠.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리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남이 이렇게 마약을 위주로 했는데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마약을 그렇게 조제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얘 가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래서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고소를 하겠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깨끗한 나라인데 그렇게 깨끗한 나라인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수리남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과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영화가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면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발리 같은 나라는 뭐 인도네시아도 뭐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거기 발리는 그래도 깨끗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그러는 그런 좋은 데를 갖다가 마약의 나라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썼다면은 그거는 돈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 나라한테 잘못한 것을 돈으로 막든가 아니면 이 영화를 닫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수리남에 나온 이 분들의 영화들을 보면은 전부 비싼 배우들을 썼네요. 그래서 이 황 뭐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황 뭡니까?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가운데 하정우.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박혜수. 그 다음에 뭡니까? 황정민. 세 사람이 연기를 되게 잘한다.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잘한다. 왜냐면 이 세 사람을 보니까는 깽영화하고 조폭영화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황정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나와서 그 정도 연기 못하면 어떡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는 연기를 잘한 것보다 어떻게 새로운 영화에 자기의 캐릭터를 또 담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1, 2, 3편에는 처음에는 뭐 한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처럼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해외 영화를 따서 장작이 없이 모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연기도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듯한 왜냐하면은 뭐 하정우도 맨날 하던 그 연기 그다음에 박혜리는 왜 나와서 괜히 아까 얘기했던 그 형사들 흉내를 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뭐 모방과 흉내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캐릭터를 긁기는 했는데 보니까 조금 남자들이 좀 재밌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보는 것 같은데요. 한 3편까지는 뭐 그럭저럭. 왜냐하면 나르코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3편까지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미국 영화를 어떻게 따라 합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이거 뭐지? 자꾸 이러면서 4편 지나가니까, 뭐야, 이거 5편. 내용이 없어. 뭐야. 쭉쭉쭉. 그러면서,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예, 오징어 게임처럼 올라가기는 아쉽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아쉽다. 예.